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의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드루킹 김동건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변호사분들께 저도 이걸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정치적 운명에 갈려 있는 1심 선고다 이런 보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또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에 또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판결 내려졌다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저는 두 번 놀랐어요. 일단 네네.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무죄가 나올 왜냐하면 줄 아셨다. 여기서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관련자들 진술밖에 없는데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예. 그래서 유죄라고 판단돼서 어떤 정황 증거에서 뭐 특별히 신빙할 부분이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다음에 보니까 또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홍준표 전 대표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법정 구속은 피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죄고 법정 구속까지 돼가지고는 두 번 놀랐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 댓글 조작 부분은 실형 2년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거는 샌다이 총영사직 제한한 거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 형량에 따라서 피선거권 상실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에서 판결을 할 때 분리해서 다른 죄랑 분리해서 그렇게 선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형으로 지금 나눠진 거고요. 예.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 공동정범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안 해도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한 사람 뭐 지위라든지 역할에 비추어서 그 행위를 유인했으면 이걸 기능적 행위지배라 그러는데 예. 행위를 유인했고 동요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정황 증거를 이 정도로 볼 때 이 정도면은 김경수 지사가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예. 하나하나 그 근거를 따져보면은 먼저 예.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그 재판부 판결문 내용을 그러니까 일부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은 예. 당시 경공모에 자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와의 그런 컨펌이 없는데 그런 자금을 들여가지고는 굳이 킹크랩을 개발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연 당시에 물론 그 경공모 측 관계자들이 엇갈리는 진술들이 있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정황 증거들이 많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 킹크랩 측에서 김경수 지사한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지시를 했냐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보고를 하고 나서 드루킹 측의 어떤 경공모 채팅방에다 바로 이거를 올리고 작업을 지시를 했고 예. 김경수 지사 측에서도 일부 어떤 반응은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그 다음의 행위를 독려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였고 예. 또 네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1년 6개월 동안 11차례 만나고 그동안에 뭐 후원금을 송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또 도움을 주고받았어요. 뭐 우호적인 댓글을 달기도 하고 예. 또 반대되는 댓글에 대해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조력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고 예. 그리고 2017년 6월에 드루킹이 김경사 측의 그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예. 총영사직을 제안을 했는데 바로 거절하고 나니까는 경공모 회원 나 휴가 보냈다 이러면서 그 댓글 작업을 중단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경공모 그 채팅방에다가는 뭐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자 이런 글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모 보좌관을 만나서 뭐 그러면 샌다이 총영사는 어떠냐 오석화 총영사직에 제안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 오고 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재개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드루킹 측의 어떤 댓글 작업을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독려했다, 예. 유인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 정범의 그런 성립 범위를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살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예. 자세한 거는 판결문 전문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판결문에서 보면은 사실 쟁점이 됐던 것이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 쟁점이었는데
텔레그램 메시지 이게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메시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의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 텔레그램 메시지에 뭐 킹크랩을 개발하겠습니다. 뭐 김경수 지사가 그래 개발해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보 보고를 올리고 그 중간에 어떤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공모 채팅방에 올린 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은 이러한 행위들을 김경수 지사가 계속 독려하고 일종의 뭐 묵시적인 컨펌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황들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기존에 추가가 됐던 어떤 그런 뭐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그런 증거들을 김경수 지사 측은 일종의 말맞추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정황들이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지시나 독려 뭐 이런 부분들 뭐 일정 부분 묵시적인 뭐 컨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면 넓게 해석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실행을 하고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1년 넘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지사직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채팅방에다 뭘 올리고 그다음에 뭐 활동을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댓글이 달리고 이런 과정들을 볼 때는 여기에 김경수 지사도 관여했다고 보면 타당하다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를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이때 무슨 뭐 지방선거 그 경남지사 후보로 특정이 되기도 전이다 그렇게 했는데 장래의 경우라고 뭐 하더라도 이미 대선 때 개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 얘기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연락을 했던 사이라면 이게 대가로 지사직을 제안했다고 보면 맞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충격이라고 뭐 나름 이제 뭐 충격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만 일단은 그 의외라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였잖아요. 징역 2년, 모든 부분 유죄 그리고 법정 구속에 대한 부분인데 법정 구속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과연 그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너무 과도하게 내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니까 그다음에 지사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안 좋으면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고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부지사가 권한 대행 체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과거에 어떤 홍준표 전 지사라든지 그런 전례를 볼 때 현직 지사를 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확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서 저는 좀 놀랐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쓴 거고. 그래서 저도 여쭤본 것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례를 들어주셔서 1심의 경우에 그때 법정 구속은 면한 적이 있어요. 같은 이제 도지사의 신분으로서 재판에 임했을 때 재판부가 판단하기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온도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을 했으면 상당히 죄질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사라고 해가지고는 법정 구속을 피하게 해준다면 저는 오히려 더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 대행 체제로는 간다고 해도 그러면 지사직 자체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지는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1심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선고만 된 상태고 이제 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갈 거고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는 댓글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샌다이 총영사직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구속이 일단 돼버리면은 이게 6개월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경수 지사 기소가 된 게 작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지금 끝났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년 안에 이 내용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종 판단이 아무튼 내려지기까지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아니니까 들으시기에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원 씨 얘기, 드루킹 김동원 씨 얘기도 좀 해보죠.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도 불복에 대한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분은 명백한 정치 재판이다, 즉각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 억울하고 네. 항소의 뜻을 밝혀요. 근데 네네. 이 김동원 씨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그 공모 여부에 관해서 사실 이게 법원에서 과연 인정이 될까 좀 예.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김동원 씨는 본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댓글을 조작했다는 부분이 너무나 좀 명백해 보였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뭐 항소를 하겠다 그런 의지는 밝히고 있고 끝까지 재판은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쉽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 집행유예가 나왔던 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그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을 건넨 혐의 이것도 이제 역시 관심거리였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징역 그렇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한테 총 이제 정치자금법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거고 예. 먼저 2천만 원은 2016년 3월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3천만 원을 건넸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드루킹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건네려고 뭐 시도는 했지만 건네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고 노회찬 의원의 유서에 보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액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은 있기는 하더라도 일단 뭐 건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인정이 된 것 같고 예.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 예. 건넸다는 것 자체를. 그래가지고는 이제 5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이 부분 집행유예가 나온 거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건넨 사람의 경우에 초범이면은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충분히 우리 전재현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 측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2심이 남아 있고 또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기로 이제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 어떤 1심 재판부의 논리를 뒤집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쟁점에 어떤 노력을 가해서 이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노력할까요? 여기서 어떤 뭐 김경수 지사 측에서 추가 증거를 내 가지고는 예. 무죄다 그렇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근데 1심 재판의 경우에 그러니까 1심 재판이 맞았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2심에서 바뀔 여지도 있다고 봐요. 그게 왜냐면은 예. 확실한 이 사건의 경우에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다면은 이렇게 봄이 맞지 않냐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한 거거든요. 판사의 입장에서.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라든지 모순점, 증거의 모순점, 그다음에 논리적인 비약, 신빙성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가지고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충분히 바꿀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예. 일단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예. 거기서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연결고리가 없는 부분을 좀 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해석하면 반대로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 뭐 가능하다.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다. 예. 여기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인정을 했는데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아니면 과거의 판례에 비추어서 이런 판단은 맞지 않다. 뭐 그런 예. 거라든지. 알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에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일단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재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2심과 또 대법원의 판결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예. 만나봤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강남의 한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인데요. 2달 전에 벌어진 일인데 뒤늦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장보경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 20대 김모 씨는 지난해 해당 클럽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경찰에 제압당해 연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클럽 VIP 고객들이 마약 성분을 탄 술을 여성 고객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는 글도 SNS에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씨는 클럽 통로에서 한 여성 고객이 남성에게 끌려가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해당 클럽이 유착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클럽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직원이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사과하지만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고객의 민원을 전달받아 대응할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럽 측은 여성 고객이 끌려 나가는 듯한 모습의 영상과 관련해 추가 영상을 공개하며 태국인인 취객이 난동을 부려 퇴장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강압 연행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출동 현장에서 김 씨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고 클럽 직원은 현장에 없어 자진 출석하게 한 뒤 상호폭행 등 혐의로 모두 입건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진실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국영입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로도 확인해 봤지만 지금 경찰과 신고자 김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때는 지난해 11월 24일, 그다음에 장소는 강남의 버닝썬이라는 클럽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예. 등장인물은 이 손님으로 간 김모 씨, 그다음에 모 여성, 클럽 관계자, 경찰이고 있었던 사건은 김모 씨와 클럽 관계자 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모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김모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김모 씨만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했다는 거고 예. 이 과정에서 김모 씨는 갈비뼈가 부러져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고 코와 그다음에 입에서 피가 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왜 이분이 처음에 폭행을 당했냐, 경찰은 왜 김모 씨만 체포를 했냐, 예. 그다음에 김모 씨가 입은 상처는 어디서 누구한테 맞은 거냐, 지금 이런 것들이 의문점으로 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양측 입장은 완전히 나뉩니다. 김모 씨는 뭐라 그러냐면은 샴페인 3잔을 먹고 클럽을 나오는데 어떤 여성이 본인의 어깨 뒤로 이렇게 숨더래요. 그래서 예. 이게 여성을 보호하다가 클럽 관계자들이 오니까 그쪽에 이렇게 손목을 잡았는데 나를 이렇게 폭행을 했고 보안 요원까지 와가지고는 클럽으로 끌어내고 일방적으로 나는 맞았다. 맞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 과정에서 또 과잉 진압이 있었다. 이게 김모 씨 주장이고요. 예.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 출동을 해가지고는 이제 김모 씨와 그다음에 클럽 관계자들을 조사를 하고 인적 사항을 이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모 예. 씨가 이거를 거부하고 예.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발로 휴지통을 차기도 했대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휴갑을 채웠던 거고 그때 경찰차를 태워가지고 연행을 했다는 거는 예. 119 구급차를 이제 불렀었는데 이 사람이 필요 없다고 했고 구급 요원도 구급차로 이송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돌아가게 한 뒤에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연행을 했던 거다.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 입장에서는 지금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김 씨가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찰의 행위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네네. 그리고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하게 이게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주장이 너무 많이 뭐랄까 괴리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황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무튼 알겠는데 이게 그 연행 과정에서 경찰서 안에서 폭행하는 그런 논란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또 받을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경찰차 안에서와 예, 그다음에 예.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 위로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제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심하게 아팠다는 거고 네. 또 이제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를 이렇게 다쳐가지고는 피가 났다. 지금 그게 김 씨 주장인데 김 씨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는 이제 CCTV와 경찰청의 블랙박스를 확보를 하려고 예. 했어요. 이제 예, 그거를 예. 보면 확실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에다 해가지고는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예. 이 증거 보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수사가 되고 압수할 때까지 놔두면은 다 이렇게 덮이잖아요. 블랙박스 같은 거는 예. 과거의 기록이 삭제돼 버리니까는 빨리 이렇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내가 미리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제 증거 보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랑 CCTV를 확보를 해놨더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김 씨 측 주장입니다. 경찰서에 CCTV가 4대가 있는데 예. 한 대만 받았대요. 한 대만 나머지 제출을 했대요. 세대는 안 주고요? 그 세대를 안 준 이유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2대는 작동이 안 됐고 한 대는 이제 또 김 씨의 모습이 안 찍혀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블랙박스와 관련해서도 받았더니 이거 원본도 안 좋고 화질도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분별이 안 되고 또 시동을 걸고 나서 50초 동안은 이게 또 녹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는 제대로 예. 분별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김씨 측이요. 김 씨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열람했더니 블랙박스와 CCTV에 문제가 있다는 건 김씨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경찰 측을 증거 인멸과 직무유기로 지금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 씨는 그러니까 CCTV와 영상 자료 확보가 중요해서 경찰 측에게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CCTV와 블랙박스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여차여차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라고 경찰이 주장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블랙박스도 제대로 된 걸 못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CCTV 원본이라는 게 공개가 어렵나요? 전 약간 좀 이해가 어려워가지고. 아니, 그 CCTV 공개 같은 거는 뭐 할 그냥 다 수 해주면 있는 안 거죠. 되나? 그리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예. 지금 일부만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과 김 씨도 이제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해당 클럽과 김 씨의 주장도 엇갈리는 부분이 사건의 발단이 된 성추행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추행 여성의 어떤 진술이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계기가 됐던 거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여성이에요. 예. 그 여성이 그러니까 김모 씨 뒤로 왔던 확인이 게 되지 지금- 않았나요? 예, 어떤 예. 그 부분이 여성인지? 어떤 아. 여성인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그래요? 지난 12월에 경찰서에다가 뭐 고소장을 냈다 이런 보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김 씨 입장은 내가 샴페인 3잔을 먹고 나가고 있는데 여성이 피해가지고 내 뒤로 이렇게 어깨 뒤로 와가지고 해가지고 여성을 뭐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클럽 측에서는 이 여성을 성추행해가지고 그거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좀 자기네들의 어떤 과잉 대응이 있었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성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이 사건을 풀어낼 첫 번째 실마리인 것 같아요. 예. 이 여성께서 어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갈래라고 할까요? 전개 과정이 또 다르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도 저희가 좀 추이를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경찰 또 클럽 그리고 이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김 씨의 여러 발언과 정황들이 엇갈리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은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뭐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 댓글들에 보면은 어떤 클럽과 경찰서 유착관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일단 뭐 CCTV, 블랙박스가 아니더라도 뭐 목격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남성이 본인이 얼굴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상처가 있다고 올린 걸로 제가 올렸거든요. 이게 예. 올렸는데 이게 영상 클럽에서 남성이 맞는 영상을 보면은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경찰서에 가서 난 상처인지 클럽에서 난 상처인지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예. 클럽이건 경찰서건 뭐 가해자 이외에 다른 목격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예. 당사자들의 이렇게 진술을 조사를 해보면서 이거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얼굴의 상처와 관련해가지고 김 씨는 유리창 쪽으로 맞다가 그 밑에 스테인리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경찰한테 맞아서 예. 얼굴을 막아서 코피가 났다 그러는데 경찰은 본인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 넘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게 넘어져서 날 상처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디에 박아서 난 상처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정말 이게 만약에 폭행이 이 김모 씨의 말처럼 어떤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다면 정말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전에 이 김모 씨는 뭐 CCTV 중에 한 대만 제출을 하고 블랙박스 이상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정에서 뭐 경찰이 증거 인멸을 했는지 이것들까지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예. 여기서 일단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냐 이 부분이에요. 예, 뭐 경찰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김 씨를 고소한 네. 상태고 김 씨도 지금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아무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 점 의구심 없도록 좀 수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수 도지사 관련된 내용과 또 이 클럽 폭행 논란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